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른 시기에 큰 행운을 맞은 거잖아요. 대표작을. 근데 그러니까 그때 죽었으면은 그냥 아 이게 영화가 갖는 이 파급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사회에. 이제 애들이 날 만나면 형 때문에 오토바이 형 때문에 담배 배웠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화를 망쳤어요.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극단들 어렵다는데 우리 17반에서 뭐 좋은 공연이 있다면 거기에 극장 대관이라도 좀 해줄까? 그게 후원이잖아요.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죠. 난 궁금한 게 배우면서 주연이면서 감독이니까 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내 감정 너무 좋은데? 모르겠다. 컷! 이래요? 했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컷.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저도 이분 오랜만입니다.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더 떨리고 아마 여러분들 만나시면 너무 반가워하실 거고 요즘 이분의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야외에서 시작해봤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오늘 제가 총 3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즘 힙한 어떤 레스토랑에서 그 안주처럼 나오는 포도 치즈 구이. 이렇게 이름 지니까 괜찮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페넬 새우 알리올리오 감바스인가 뭐 약간 그런 식의 요리입니다. 그래서 페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근데 미나리과고 약간 느낌은 딜처럼 생선 요리에 많이 쓰이는 그런 야채입니다.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3번째 준비한 음식은 저번에 솥밥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연어 솥밥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까 먼저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드만 일로 들어와. 들어가자.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뭐 이렇게? 잘 지냈어요. 나중에 드시라고. 우와. 우성 씨가 오니까 여기 조명판을 댄 것 같네. 야, 누가 반사판 비추고 있는 거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가면서 좀 본 적은 있지만 우리 술 마시고 한 건 한 20년 전쯤에 20년이 더 됐어요? 더 된 것 같아요. 대명사였잖아, 우성 씨는. 근데 막 내가요. 진짜 완전 미남. 제가 오늘 죽어도 그 잘생겼다 얘기를 좀 빼고 인간 정우성을 바라보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우성 씨를 딱 봤는데 군계일학 그냥 왜 그 주변이 싹 죽는 거 있잖아. 저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인사드리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좋을 때다. 좋을 때였다. 나 아직도 생각났던 게 그때도 시나리오 쓴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영화 연출하면은 영화 음악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시나리오는 어디 갔어요? 이게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때 했었어요. 혹은 더 있다가. 근데 난 너무 그때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너무 대명사 정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성인데 왜 나는 딴 연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막 쓴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겁이 없었던 거죠. 철이 안 들었고 연기나 열심히 막 하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에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난다, 스토리가 생각나, 이런 장면을 담아보고 싶어 막 하면서 또 막 쓰고 참. 근데 우리가 아는 막 그때 뭐 놈놈놈 뭐 하여튼 그냥
그랬지만 사실 우성 씨 안에 약간 문학 소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되게 즐거워했거든요. 그런 과였죠. 그런 과였고 지금도 뭐 이야기 상상하는 거 좋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현장이 제일 편해요. 그냥 현장 촬영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촬영장에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걸 수도 있죠. 현실 도피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잖아요. 배우 정우성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배우 정우성이란 것도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냥 이것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이 이야기 해볼까?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때 이 동선을 이렇게 바꿔보자. 그런 어떤 만드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서는 배우 정우성이라는 외부의 시선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영화를 하나 만들어 가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나 일하는 게 너무 싫은데. 왜요? 오랜만에 막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데. 정말 그때 무한도전 이후죠. 그 전에 이제 음악만 했고. 근데 나는 일할 때도 물론 요정 시작하면서 즐거워요. 근데 막상 그렇게 일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찬찬히 보니까 필모그래프가 되게 폭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작품도 했지만 이런 작품도 했어? 이걸 왜 했지? 뭐 이런 거. 진짜로. 정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중적으로 정말 유명한 건 비트,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있지만 내가 정말 놀라는 건 호우 시절. 호우 시절, 허준호 감독님의. 근데 거기서 그렇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되게 편하고 영화로 연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지? 잘하려고 노력 안 했으니까 영어를. 너무 자연스러운 데다가 So, when did you get back? Maybe a year after you left. Did you like the bicycle that I left here? I saw them. What? Especially since it was a gift from me.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정우성이 대명사였다. 그리고 청춘의 아이콘 뭐 이런 쓸쓸한 청춘의 아이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른 시기에 큰 행운을 맞은 거잖아요. 대표작을. 근데 그러니까 그때 죽었으면은 그냥 그냥 레전드로 남았겠지.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트 끝나고 이제 민이라는 역할을 떠나보내는데 영화 안에서 얘의 삶은 이렇게 그냥 외롭게 뒷골목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냥 스쳐 지나간 어떤 한 인생이지만 나는 왜냐면 저랑 닮은 구석도 많은 어떤 친구여서 나와 함께 잘 성장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비트 정우성 뭐 청춘 아이콘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계속해서 나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생각이 많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이게 영화가 갖는 이 파급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사회에. 그때 정말 대단했죠. 그때 이제 특히 이제 뭐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애들이 날 만나면 형 때문에 오토바이 뭐 형 때문에 담배 배웠어요 뭐 그게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관심과 큰 행운을 빨리 얻었는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직업의식이라고 할까요? 개인만의? 쓸데없는 거죠.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줬겠어.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뭐 조폭미화 영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영화 장르로는 뭐 느와르라는 뭐 그럴싸한 장르에 속해 있면서 이제 내용은 뭐 조폭미화죠. 그런 영화를 단 한 편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똥개라는 작품을 맞아. 똥개. 그걸 이정재 씨랑 같이 한 거죠. 하연없다를 이정재 씨랑 같이 했고 똥개를 이제 저 혼자 했는데 그때 이제 개가 같이 어릴 적에 키우던 개가
같은 학교 선배들이 막 걔한테 몹쓸짓 해가지고 약간 돌아가가지고 막 일치고 그랬다는데 추리링 입고 김치 담그고 아버지랑 계란 후라이 넣고 아버지 계란 후라이 2개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계란 후라이 2개 다 먹으면 웃잖아 막 이러면서 막 웃상지 그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정우성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대다수의 이제 팬들은 우리 민이 우성이 형이 왜 저런 거래? 왜 추리링 저렇게 무릎 나온 추리링 입고 김치 담궈야 돼? 그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중하고 차분한데 또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별로 그게 즐겁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려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봤을 때 나는 그 비트를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인생에 대한 판타지? 캐릭터에 대한 판타지를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거 아마 그렇게 쫓아갈 애들은 워낙 했을 거야. 그렇게 안 해. 그걸 안 봐도. 근데 제임스 딘도 그렇지. 알랑조롱도 그렇지. 그런 반항아적인 거를 청춘 스타로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진짜 뭐 죽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끊임없이 나 혼자 계속 갈무리를 해 나가면서 우성 씨는 정우성인 거야. 나 잠깐 그 말투가 swag. 이거 드시면 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직접 하신 거라면? 네. 프로방스 스타일에 네, 그냥 붙여봤어요. 맛있네요. 그리고 딱 요즘 날씨에 맞게 필요한 약간 당 보충. 네네. 여름에 그 포도와 맛있네요. 이 목소리가. 이조리 사귀는 거다. 아까 왜 현장이 제일 즐겁다고 했는데 많은 감독들이나 막 제작자 중에 정우성 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너무 미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배우 김선영 씨 무슨 공연에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영진공도 아니고 영화진흥공사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사비로 그렇게 이거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영화의 시작은 사실 그렇게 작은 영화서부터다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선뜻하기 힘든 거잖아요. 영화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존경하더라고요 진짜. 존경하지 말고 그냥 실행하면 되죠. 존경은 필요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뭐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 후원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멋지게 듣고 하지만 남의 먼 얘기처럼 듣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작은 거라도 활동하시다가 인기 없고 뭐 수익도 크게 늘어나신 배우 몇몇 분이 그냥 나 요즘 연극계 극단들 어렵다는데 우리 17반에서 뭐 좋은 공연이 있다면 거기에 극장 대관이라도 좀 해줄까? 그게 후원이잖아요. 그냥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들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 위선이죠. 그런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나 너무 찔린다. 마음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 몰라?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게 너는 왜 내 마음 모르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네 마음 왜 알아야 돼? 너는 왜 내 마음 몰라? 뭘로 보이든. 그게 뭐 물질적으로 보이든. 하지만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건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뭐가 이렇게 물질이 아니더라도. 제가 날 위해서 시간을 쓰네? 제가 날 위해서 뭘 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인 거, 또 실행에 옮기는 것 같고, 우성 씨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보는 계속 그냥, 난 열심히 배우 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씩 해 나갈게. 라는 그런 지점이 보여서 놀라운데, 지금 봤더니 데뷔 30년이에요. 아이고.
내가 30년 됐나? 데뷔가 몇 년인 거예요? 이제 93년이니까 나보다 선배구나. 데뷔작이 뭐였죠? 구미호. 구미호. 네. 그 그냥 진짜로 그거야말로 돈 있으면 필름을 다 사가지고 다 폐기해버리고 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었어. 오죽하면 쫑파티 할 때 술 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화를 망쳤어요. 개봉하고 이제 극장에서 나무 토막이 하나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긴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그냥 제가 장작을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내 스스로에게는 혼자만의 흑역사고 그리고 또 분명히 영화 전체적인 완성도에도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 필모로 남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진짜로 첫 번째 어떻게 데뷔하는데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얻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거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영화인으로 살면서 또 현장에서 보고 있고 농담으로는 필름을 다 해가지고 새 필름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새로 연기해서 이렇게 요새 AI로 야 여기서 팔 좀 조금만 더 올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필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잖아요. 맞아. 결국엔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구나. 그리고 그게 없었으면 또 배우 정우성은 없구나. 그런 게 사람은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변해야죠. 근데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초심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있을 때의 나라는 존재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가져가는 게 잘 변하는 거 아닐까? 멋있다. 그 진짜 막 어떤 그런 영화에 대한 이런 찐 사랑,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됐는데 감독을 사실 상업 영화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물론 내가 배우로서 그 현장을 즐긴 거 말고 감독은 나의 색깔도 그다음에 나의 시선도 내 시나리오도 다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모든 스태프들까지. 어땠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적성에 너무 맞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감시자들 함께 했던 이제 그 친구가 독립을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액션 영화 관객들한테 좀 이렇게 액션 영화 하나 좀 보여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왔어요. 얼마 있다가 준비하던 감독이 집안 사정으로 하차를 하게 됐대요. 연출을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연출해볼까 했더니 네! 이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볼 때는 이게 큰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놈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그냥 캐릭터 흔한 뭐 구성의 내용이지만 캐릭터만 내 개성을 넣어서 액션도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출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흔하디 흔한 그리고 때 되면 이렇게 재활용되는 듯한 이 구성에 이 내용에 어떻게 그러면 나름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연출자로서의 고민을 넣었죠. 그러면은 그 영화계가 그러면 이 소재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정당한가? 아이를 구한다고 폭력에 무고한 희생자들은 다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냥 왜 정당하게만 그려지지? 뭐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폭력에 대한 정당성은 없애야 되겠다. 아이를 이용하지 말자. 주연은 정우성. 정우성 그리고 김남길, 김준한, 박유나, 박성웅 배우랑 이엘리아 배우가 함께 또 특별 출연해 주셨고. 그들이 다 1순위 배우들이었어요? 감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캐스팅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함께 활동을 했던 동료들이잖아요, 대부분. 내가 감독을 한다라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제 바람은 모든 관계성 지우고 딱 시나리오 보고 이 캐릭터 무슨 얘기냐? 괜찮아, 내가 할 만해. 그냥 이렇게 진짜로 관계성을 다 지우고 희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캐스팅은 누구였어요? 김남길. 왜냐면 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우려 때문에 그리고 남길이가 이제 워낙 정우성을 사랑해 우성정 사랑해 이러고 다니는 애니까 우성정이 하는 건 다 맞아 막 이러면서 내 편 해주는 사람이니까 김준환 배우는 그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박윤아 배우는 우리 영화에서 진아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진아 캐릭터는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이제 배우 입장이니까 약간 오디션을 참여해주는 배우들한테 미안함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외모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에 대한 그냥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와 옷이 잘 어울리는 배우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배우한 지 얼마 안 된 배우들은 오디션 보고 떨어지면은 내 연기는 이것뿐이 안 되나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배우 여러분 오디션은 여러분의 연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윤아 배우가 왔는데 그냥 수더분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이 진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많이 긴장을 했겠죠. 근데 긴장했음에도 표현 방식이 저 정도라면은 된 거죠. 네,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라섹인가 수술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농담을 했죠. 너는 그때 눈에 뵈는 거 오디션을 한 거지.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던 거지. 정우성인지 누구인지. 난 궁금한 게 배우면서 주연이면서 감독이니까 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 내가 나오는 거 액션을 내가 이렇게 가다 너 이렇게 준비 스탠바이 큐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조 감독이 레디 액션을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감독이 아니라? 컷을 감독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컷을 이렇게 하다 지금 내 감정 너무 좋은데? 그러고 있다 컷! 이래요? 했잖아요. 이렇게 갔어. 컷. 한 꿈이 있다면 한 스코어 한 어느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갖지 말아야 될 꿈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약간 욕심이 보였는데. 그 무의미한 내가 어떻게 할 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쪽으로 내 활이 가길 바란다라는 거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부분이 봐줬으면 하는 그거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 먼저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맞아. 해외 영화제 지금 153개국? 그건 이제 이 영화가 판매된 국가 그러니까 이제 153개국에서 개봉할 거예요. 그런 영화야. 전 세계가 몇 개국이야? 와 근데 진짜 많이 팔렸네요. 그래서 인기가 있나 봐요. 다음에도 그럼 감독으로? 이거 다음 바로 개봉할 영화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먼저 또 여러분들과 만날 것 같고요. 다다음 작품 정도가 또 연출 관계성 다 지우고 대본을 보고 그렇게 정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근데 밥도 맛있게 잘 먹어. 촬영 끝나고 저 SNL 야외 촬영했거든요. 요번 주라고. 근데 영화 음악은 또 누가 했어요? 김태성 음악 감독이라고. 그 타이밍에 제 옆에 안 계셨어요. 김태성 음악 감독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감독이죠. 네. 두 번째구나 정재영 다음. 그렇죠. 안녕. 흐름이 안녕. 너무 키 큰 아저씨지?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오래간만에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영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 멋있다.
네, 그거 뒤에 조심하세요. 가세요. 네. 화이팅! Et plus loin qu'il m'en souvienne, si depuis j'ai dit je t'aime,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 c'est vous. C'est vrai, je ne fus pas sage et j'ai tourné bien des pages.